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소폭 오름세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세가 거래소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소 온도차는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인데요. 오늘 보신다라면은 금융 섹터도 뭐 KB금융 정도 오르고 나머지들은 뭐 그닥 좋은 모습 아닌 것 같고요. 유가가 재차 하락하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던 제약 헬스케어 섹터들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들도 장 초반 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에서 지난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었던 유헬스케어 섹터 쪽,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엔터 쪽도 CJEN은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도 장 초반 급등세에서 약간 상승폭이 수그러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내수 섹터 쪽에서 페인트 주식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된 위닉스도 미세먼지 강세 때문에 지금 오늘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관련 부품 섹터들도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솔브레인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 섹터 쪽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게임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의 합병 가능성 때문에 결제주 섹터 상당히 좀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개별주 중에서 내수주 섹터들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경인양의 오늘도 좀 급등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셨듯이 결제주 쪽 강하다. 오늘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합병설로 이 주가도 한 3에서 5%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모빌리언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모빌리언스가 차트가 상당히 좋았었죠.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이었었는데 역시 이니시스와의 합병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알고 있었던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모빌리언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니시스와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 합병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합병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대감이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태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개인적으로 합병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굳이 합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 합병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 내용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모빌리언스 17,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분들도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바닥권까지 급락을 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의 합병설은 조회 공시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헬스케어 쪽 좀 점검을 해볼까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도 한 7%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살펴주시죠.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 많이 부응하지 못했던 섹터입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강세를 감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하고 유헬스케어 섹터 쪽이 상당히 좀 약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약세인 틈을 타서 반등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이어졌던 모습인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금요일날장 상당히 좀 매물벽을 맞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그런 이유로 뚫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궁극적으로는 10,000원대의 가장 좀 강력한 매물벽 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10,000원대 안착하는지 여부가 향후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면 약 12,000원 정도까지 여력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9,300~400원대 이 가격대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번 유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이지만 경인 양행을 한번 좀 볼까요? 4일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오늘 또 6%에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 바닥권에서 지금 거의 기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가 최근의 움직임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도 내수주 중에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던 종목이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국내 최대 염료 전문 제조업체인데 사카린 제조를 하고 있는 JMC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에 들어가는 첨가물 쪽에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기관이 매물을 상당히 좀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올해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오랫동안 조정을 거쳤던 내수 쪽에서 종목들을 하나씩 좀 찾아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800원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는 약 한 5,3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유지해 보시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페인트 쪽 점검을 해보죠. 지금 노르페인트가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네요. 지금 이 페인트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 하락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일제 좀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건조제 섹터 쪽에서 1차 상승을 했었던 페인트 섹터들이 숨고르기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들이 많이 부각이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원재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르페인트도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페인트 섹터들 쪽으로 강하게 좀 나타났던 그런 모양새였었는데요. 노르페인트 상한가 그대로 안착되어 있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상한가 풀린다라면은 이격에 대한 부담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르페인트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후발로 지금 조광페인트도 거의 상한가에 임박한 모습이라서 이 종목 역시도 상한가에 들어간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면서 17,000원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보유하신 전략 계속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내기주 그동안 뉴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종목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소폭이지만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스물 흥행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뉴 같은 경우도 계속 2만 원대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번 고점대인 2만 6천 원대 부근 오늘 접근했다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장 강세로 마감이 되었던 모습이고요. 투신권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스몰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전 고점 부근이 2만 6천 원 부근대에서 좀 매물이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4,500원 깨지 않는다라면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형성된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지는지 여부는 지금 흥행 기대감이 있는 그 영화가 추가적으로 흥행이 되면서 돌풍을 일으켰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확인하시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상승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 보지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동국제가 이 주말에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5% 정도 밀리는 그 모습, 거래량도 좀 크게 좀 실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동국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섹터죠. 조선 쪽에서 후판 쪽 많이 했던 그런 회사인데요. 요새 철강주들이 암울한 시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이어서 이제 동국제강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하이스코어와 현대제철도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들의 약세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강도 좀 상당히 좀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닥이 한 5,600-700원 선대에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철강주 섹터들, 글로벌 철강 섹터들도 다 안 좋고요. 제품 가격들도 다 안 좋고요. 모멘텀을 기다리기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건설주들과 건자재 관련주들이 가고 있는데 철강주가 안 가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한 5,700원 정도 마지노선에 놓고 일단 현 수준에서는 보유해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철강 섹터 쪽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두드러질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등 시에
6,200~300원대 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유가 하락하면서 지금 항공주나 뭐 페인트 이런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정유화학 섹터 이쪽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 S-오일 모두 한 1에서 2% 정도 밀립니다. 이쪽도 점검을 좀 해주시죠. 잠깐만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유 섹터요. 네. 정유 섹터 유가 하락이 다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 섹터도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가가 뭐 예멘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못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다라면은 정유 관련 섹터들은 바닥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세를 강하게 끌고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망해 주시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정유 섹터들 추가적으로 조정은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뭐 모아가실 수도 있는 가격대긴 합니다만은 시세 자체가 지금 강하게 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셨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9,0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계속적으로 10만 원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홈쇼핑 주들을 좀 볼까요? 지금 뭐 GS 홈쇼핑이나 CJ 오쇼핑 모두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참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탈피가 좀 어려울까요? 홈쇼핑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뭐 뉴스를 보신다라면은 일단 뭐 갑 중에 갑 이런 논란 때문에 철퇴를 좀 맞았습니다. 과징금 상당히 좀 많이 부과된 그런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홈쇼핑 섹터들이 이런 부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NS 홈쇼핑도 상장하고 나서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런 과징금 폭탄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뭐 물론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수 소비가 증가하면 홈쇼핑 섹터들도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홈쇼핑에 집중했던 그런 뭐랄까 소비자층이 모바일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줬었죠. 일단 가격적으로는 바닥권이지만 단기에 강하게 반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